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재래시장 뒤편 골목. 비가 그친 지 2시간쯤 됐지만 보도블록은 아직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골목 어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다 달아났다. 최복자 78는 허리보다 낮은 접이식 카트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운동화 밑창이 젖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왼쪽 무릎이 시큰거렸다. 작년 겨울 넘어진 후로 날씨가 흐리면 아팠다.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렸다. 60년 전 시집올 때부터 일해온 손이었다. 복자의 짧은 흰 머리는 까만 고무줄로 묶었고 남편이 남긴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비닐장갑 2켤레가 들어 있었다. 목에 두른면 수건은 30년 된 것이었다. 빨래를 몇 번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낡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복자는 원래 이 시장에서 29년간 포장자재 가게를 했다. 복잔의 포장이라는 파란색 간판을 달고 비닐봉투, 과일상자, 노끈, 테이프, 아이스팩, 완충제를 팔았다. 돼지비계 묻은 비닐도, 과일 묶는 노끈도, 생선가게, 아이스팩도 다 복잔의 가게에서 나갔다. 시장 상인들은 복자 언니만큼 믿을 만한 사람 없어라고 했다. 가격도 싸고 물건도 좋고 외상도 받아줬다. 명절 전에는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다. 상인들이 포장할 게 떨어지면 밤에라도 찾아왔다. 복자야, 비닐 한 묶음만. 복자는 한 번도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게 바뀌었다. 시장 손님이 줄었다.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를 접었다. 온라인 쇼핑으로 다 시켰다. 포장재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복자야, 미안한데 온라인이 더 싸. 임대료는 매년 올랐다. 2020년 월 120만 원, 2021년 135만 원, 2022년 150만 원.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다. 전기세, 관리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다. 남편 최동진은 2018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로 퇴직금이 다 나갔다. 국민연금은 월 38만 원. 그것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23년 4월 20일 복자는 셔터를 내렸다. 그날 가게 앞 물건을 다 정리했다. 남은 비닐봉투는 옆 가게에 넘겼다. 테이프는 재활용센터에 기증했다. 낡은 진열대는 고물상이 가져갔다. 가게 열쇠를 주인 집 우편함에 넣을 때 손이 떨렸다. 29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다. 그날부터 복자는 새벽마다 시장 주변을 돌았다. 버려진 골판지와 깨끗한 과일 상자를 모았다. 젖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냄새 안 나는 것만 골랐다. 카트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 빨랫줄에 말렸다. 재활용 수거 업체에 팔면 kg당 50원. 한 달에 300kg 정도 모으면 15만 원 됐다. 약값과 전기요금에 보탰다. 거기 뒤적이지 마세요. 분식집 사장이 주방 뒷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40대 중반 남자.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음식 쓰레기랑 섞이면 벌금 나와요. 복자는 손을 번쩍 들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젖은 건 안 건드려요. 깨끗한 것만 가져갈게요. 그래도요. 요새 구청에서 단속 심하다니까요. 분리수거 안 하면 과태료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복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사장은 문을 쾅 닫았다. 안에서 기름 끓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다시 카트를 밀었다. 뒤에서 구청 청소차가 서서히 다가왔다. 주황색 회전등이 돌았다. 복자는 카트를 끌고 골목 끝으로 비켰다. 바퀴가 덜컥거렸다. 젖은 골판지는 무게가 2배였다. 한 장 들어 올리려다 손에서 미끄러졌다. 다시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서니 눈앞이 핑 돌았다. 잠깐 담벼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소차에서 내린 젊은 청소원이 물었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응, 괜찮아. 고마워. 복자는 손을 흔들었다. 조심하세요. 요새 길이 미끄러워요. 청소원은 차로 돌아갔다. 복자는 다시 카트를 밀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복자의 카트를 힐끔 봤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배낭이 컸다. 새벽 등교인 듯했다. 할머니, 그 상자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응, 버리려던 건데 내가 주워서 말려. 팔 수 있거든. 우리 학교 과학부가 재활용 프로젝트 한다는데. 아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지역 재활용 아이디어 모집 마이너스 등촌중학교 과학부. 복자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다. 화면을 봤다. 글자가 작았다. 눈을 가늘게 떴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아이디어. 예쁘게 접어서 기증하면 포상. 예쁘게 접어서? 복자가 중얼거렸다. 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래요. 할머니 혹시 상자 접을 줄 아세요? 복자는 습관처럼 손을 비볐다. 포장 가게를 할 때 손님들 물건 모양에 맞춰 박스를 접는 건 자신 있었다. 칼질 한 번 없이 접기만으로 상자를 만들 수 있었다. 사과 상자, 배 상자, 김치 상자.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했다. 그래. 예쁘게는 모르지만 단단하게는 접지. 우와, 대박. 할머니, 우리 학교에 기증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기증? 네, 돈은 못 드리지만 감사장 드린대요. 복자는 잠깐 생각했다. 감사장이라. 그것도 좋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뛰어갔다. 복자는 카트를 밀고 집으로 향했다. 골목 끝 낡은 단독주택 1층. 빨간 벽돌에 페인트가 벗겨진 집. 월세 35만 원.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딸 지연과 손주 민수가 5년 전까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집에 도착했다. 마당이라기보다는 좁은 공터. 비닐 지붕 아래 빨랫줄이 있었다. 복자는 카트에서 젖은 골판지를 빼고 상태가 좋은 과일 상자를 꺼냈다. 사과 상자, 배 상자. 손으로 만져봤다. 억센 결이 살아있었다. 빨랫줄에 하나씩 벌려 걸었다. 파란 빨래 집게로 고정했다. 바람이 불면 마르겠지. 비냄새가 옅어지고 종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냄새. 가게에서 맡던 냄새.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쁘건 아닌진 모르지만 내 손이 이건 아직 기억하지. 오전 10시쯤 딸 지연 45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콜센터 오전 추가 근무 들어가서 민수 점심은 냉장고 김치찌개 데워 먹으라고 했어. 알았어. 나 챙길 거 없어. 민수 밥만 잘 먹으면 돼. 엄마, 그 카트 끌고 비 온 날은 나가지 마. 허리 다쳐? 작년에도 넘어졌잖아. 복자는 씩 웃었다. 아직은 내 다리야. 그리고 허리 한번 펴야 밤에 잠이 오지.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지쳤다. 나도 힘들어. 하루 8시간 콜 받으면 머리 터질 것 같아. 제발 무리하지 마. 엄마까지 다치면 나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복자는 전화를 끊었다. 복자는 상자를 다시 만졌다. 손에 익은 감각. 종이의 결을 따라 눌러주면 태가 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가게에서 쓰던 낡은 스탬플러를 서랍 바닥에서 꺼냈다. 녹이 슬었지만 작동했다. 찰칵. 심이 종이를 뚫었다. 그래, 예쁘진 못해도 단단하게는 한다. 그날 저녁 7시, 손주 민수 13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며 배낭을 툭 던졌다. 할머니, 배고파? 저녁 뭐해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 데워 먹어. 민수는 전자레인지에 찌개를 돌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봤다. 손바닥만 한 크기. 태가 살아있는 종이함. 할머니, 이건 뭐예요? 상자 만들어 봤지. 오늘 중학생이 학교에 기증하면 좋다고 해서. 민수가 상자를 들고 휘휘 돌려봤다. 와, 진짜 튼튼하다. 할머니, 이거 우리 과학부에 가져가도 돼? 우리도 재활용 프로젝트예요. 복자는 잠깐 망설였다. 남의 눈이 어찌 보든 내 손이 만든 건 부끄럽지 않지. 가져가.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밤 11시 창틀에 걸어둔 상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복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들이키며 눈을 감았다. 예쁘게는 모르지만 단단하게 평생 입에 붙은 말이 가슴으로 내려앉았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교복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선생님이 상자 보고 진짜 좋아하셨어요. 복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돌아봤다. 그래. 네. 다음 주 학교 바자회 포장용으로 10개만 만들어 달래요. 돈은 못 드리지만 대신 학교 이름으로 감사장 드린대요. 복자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왔다. 허리를 곧게 세웠다. 감사장이라. 그거 괜찮네. 민수 졸업 앨범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먼. 민수는 웃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모양이 똑같을수록 좋대요. 크기도. 할머니 혹시 표준 같은 거 있어요? 복자는 잠시 멈췄다가 서랍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다. 예전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던 4호 상자 도면을 대충 그렸다. 가로 20cm, 세로 15cm, 높이 10cm. 치수를 적고 접을 자리를 점선으로 표시했다. 손이 덜덜 떨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며 한 획 한 획 그었다. 이 정도면 되겠니? 와, 할머니 진짜 전문가시네요. 민수는 도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복자는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다. 관절이 뻐근했다. 10개. 하루에 2개씩 하면 닷새면 되겠다. 다음 날 오전 11시 시장 떡집 김사장 52 복자 집 앞을 지나다 빨랫줄에 걸린 상자들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가웃했다. 최 사장님, 그거 뭐요? 요새 포장 다시 해? 복자는 마당에서 상자를 말리고 있었다. 손을 털며 일어났다. 아이고, 김 사장, 애들 바자회에 쓸 거 좀 만들어 달랬지. 김 사장은 상자 하나를 들어보았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눌러봤다. 오, 이거 힘 안 줘도 각이 살아있네. 우리 떡은 포장할 때 모서리 약하면 금방 찢어져. 특히 설날 선물 세트. 그래, 떡이 무거워서 그렇지. 맞아. 업자 상자 쓰는데 값이 또 올랐어. 개당 1,000원씩 해. 설에 세트 포장 많이 나가는데. 이거 몇 개 만들어줄 수 있어? 복자는 슬며시 말을 돌렸다. 내 손이 아직 안 녹슬었지. 필요하면 크기 맞춰줄게. 근데 대량은 못해. 허리가 안 좋아서. 김 사장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대량이 뭐여.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또 얘기해. 근데 최 사장님, 값은 어떻게 받을 거요? 복자는 잠깐 생각했다. 글쎄, 재료비만 받으면 되지. 버린 상자 주워서 만드는 건데. 그래도 손품 들어가잖아. 한 개에 500원은 받아야지. 그 정도면 괜찮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떡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6시, 딸 지연이 퇴근 후 들렀다. 한 손에는 콜센터에서 받은 교대표, 다른 손에는 할인마트 봉투, 김치, 두부, 콩나물이 들어 있었다. 엄마, 오늘도 나갔어? 새벽에. 응. 상자 좀 주웠지. 엄마, 무릎 괜찮아? 비 온 다음 날은 미끄러워서 위험하다니까. 괜찮아. 조심했어. 복자가 만든 상자를 보여줬다. 이거 봐. 민수학교에 기증할 거야. 지연은 상자를 들어봤다.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 이거 팔 거야? 아니, 학교에 기증이요. 10개 만들기로 했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의자를 당겨 앉았다.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어. 엄마가 상자 주우러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시장 상인들도 알아. 민수 친구들도 알아. 애가 학교에서 뭘 알아듣겠어.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체면으로 약값이 내려가냐? 체면으로 전기세가 줄어드냐? 체면 때문에 내가 숨을 참고 살 순 없지. 둘 사이의 공기가 잠시 묵직해졌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도 엄청 좋아했어. 핸드메이드라 더 의미 있다고 했어. 지연은 말끝을 흐리고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알았어. 대신 엄마, 무리하지는 마. 손 다치면 바로 그만하는 거다. 그건 내가 더 싫어. 밤 10시 지연이 돌아간 후 복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예전 가게 장부 노트였다. 뒷장은 비어 있었다. 복자는 연필을 들었다. 학교 바자회 10개, 떡집 김 사장 시범 5개, 하루 작업량 23개, 예상 일주일. 숫자를 적으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다. 예전 가게를 할 때도 그랬다. 장부를 쓰면 불안이 줄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복자는 도면을 다시 손봤다. 모서리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겹겹이 접는 방식으로 바꿨다. 스탬플러 자국이 덜 보이게 속으로 숨겼다. 손가락에 작은 물집이 잡혔다. 그 자리만 반창고로 감쌌다. 혼잣말을 했다. 예쁘게는 몰라도 쓰는 사람 손이 편해야 진짜 좋은 거지.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시장 공영주차장 한켠. 복자는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만든 상자 5개를 가지런히 놓았다. 손으로 쓴 종이를 붙였다. 학교 바자회 포장용 샘플 마이너스 체험 가능.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이거 뭐야? 복자 언니 만든 거야? 응. 버린 상자 다시 접은 거야. 이거 김치 담아도 돼? 되긴 되는데 비닐 한 겹 더 까시면 좋지. 물 스며들 수 있으니까. 복자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눌러 보이며 설명했다. 거친 손등이 햇빛을 받자 마치 오래된 나무 같았다. 주름이 깊었다. 점심 무렵 떡집 김 사장이 왔다. 어제 본 것보다 큰 상자를 하나 들어보았다. 최 사장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30개만 해줘. 선물 세트 포장 미리 해놔야 해서. 설날 준비 일찍 시작하려고. 복자는 잠깐 숨을 멈췄다. 30개. 혼자서 가능한 수량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하루 5개씩 엿새면 된다. 무리하면 가능하다. 알았어. 대신 미리 결함 있으면 바로 말해. 손해보게 하진 않을게.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사장님 손은 예전 그대로네. 믿고 맡긴다.
복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믿고 맡긴다. 그 말이 29년 가게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던 말이었다. 저녁 복자는 손가락 물집을 다시 봤다. 조금 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0개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야 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시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 구청 환경정책과에서 점검을 나왔다. 주무관 문지호 39는 공손한 태도로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었다. 키 175cm, 검은 태안경, 회색 정장,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젖은 종이는 종이류로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박스 테이프는 가능하면 제거해 주세요. 플라스틱이라서요. 아이고, 그거 떼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한 상인이 투덜거렸다. 그래도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꼭 필요합니다. 문 주무관은 웃으며 말했다. 복자는 멀찍이 서서 그의 설명을 들었다. 문 주무관이 복자의 테이블 위 상자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걸어와서 상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어르신이 만드신 건가요? 예. 학교에서 쓰겠다길래. 골판지 새로 사셨나요? 아니요. 버려지는 것 중에 깨끗한 것만 골라서 말리고 접었죠. 문 주무관은 상자의 모서리를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게 진짜 순환입니다. 새로 생산하지 않고 지역에서 돌려 쓰는 것. 혹시 마을 자원순환 공모 들어보셨어요? 복자는 눈을 깜빡였다. 종이로 신청하는 거요? 아니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다 가능합니다. 소규모 지원금과 작업 공간 제공도 있고 함께할 이웃을 모으면 생활협동 형태로 지원이 더 커집니다. 복자는 손끝에 반창고를 내려다봤다. 나 혼잔 좀 벅차지. 같이 할 사람이. 문 주무관이 명함을 내밀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어르신 손기술이면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복자는 명함을 받았다. 구로구청 환경정책과 문지호 주무관. 점심에 옆집 박옥분 80할머니가 들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짧은 흰 머리, 구부정한 허리. 복자야, 너 어제처럼 접는 거 나도 배울 수 있나? 배울 수 있지. 옥분인 예전에 양장점에서 바느질했잖아. 손 좋아.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손이 떨려. 천천히 하면 돼. 나도 손 떨려. 그날 오후 두 노인은 1시간 동안 상자 접기 수업을 했다. 복자는 종이결을 읽는 법, 바닥을 두 겹으로 보강하는 요령, 스탬플러, 각도까지 자세히 알려줬다. 자, 여기 봐. 종이에 결이 있어. 이 방향으로 접으면 잘 접히고 반대로 접으면 찢어져. 옥부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종이를 만졌다. 아, 이게 결이구나. 그래. 그리고 바닥은 한 겹으로 하면 약해. 두 겹으로 해야 무거운 거 담아도 안 찢어져. 옥부는 손끝이 느렸지만 꼼꼼했다. 30분 만에 작은 상자 하나를 완성했다. 비뚤지만 단단했다. 와, 내가 이걸 만들었네. 옥부는 웃었다. 잘했어. 나 이거 이틀에 5개만 해볼게. 천천히 해. 손 다치면 소용없어. 우리 나이에는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야. 저녁 6시 딸 지연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구청에서 뭐라던데? 상인 단톡방에 얘기 올라왔어. 복자는 명함을 보며 말했다. 좋은 말이여. 공모 같은 거 있다고. 같이 하면 지원금도 준대.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만약 지원받으면 관리도 해야 하고 서류도 많대. 엄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컴퓨터도 못 다루시잖아. 복자는 한 박자 쉬었다.
서류는 내가 도와주면 되지. 넌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보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웃었다. 알았어. 엄마가 진짜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대신 엄마 손 다치면 바로 그만하는 거다. 그건 내가 더 싫어. 밤 10시 복자는 작은 노트에 도면 A-1, 도면 A-1을 적고 작업 시간과 카트 이동 동선을 그려 넣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 계획보다 눈에 보이는 게 낫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떡집 30개, 학교 10개, 옥분이 5개. 하루 5개면 일주일이면 되네. 계산이 끝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편해졌다. 오래된 습관의 힘이었다. 29년간 가게를 하면서 매일 장부를 썼다. 숫자를 쓰면 불안이 줄었다. 창밖을 봤다. 10월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이었다. 복자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아. 손이 움직여.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떡집 납품을 이틀 앞두고 작은 사고가 났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강해진 오후 복자가 골목에서 상자를 말리던 중 바람이 세게 불었다. 빨랫줄이 휘청하며 상자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물웅덩이에 빠지며 젖었다. 아이고. 복자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건졌다. 다시 일어서려다 발을 헛디뎠다. 왼쪽 발목이 삐끗했다. 중심을 잃고 옆집 담벼락에 어깨를 부딪혔다. 그때 마침 지나던 지연이 뛰어왔다. 콜센터 퇴근길이었다. 엄마. 지연은 복자의 팔을 부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자를 침대에 눕혔다. 어깨를 만져봤다. 붓지는 않았다. 발목을 봤다. 조금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괜찮아. 그냥 삐끗한 거야. 그래도 지연은 약장에서 파스를 꺼냈다. 복자의 어깨에 파스를 붙였다. 그 순간 지연은 엄마의 어깨뼈가 얼마나 뾰족하게 솟아있는지 손끝으로 느꼈다. 살이 없었다. 뼈만 남았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그만해. 다치면. 복자는 파스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다치면 그만두지. 근데 다치지 않으려고 더 천천히 하는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지연은 울컥했다. 고집이 아니라 생활이야. 나 손 안 움직이면 머리가 이상해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금방 늙어.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엄마 몰래 컴퓨터로 마을 자원순환 공모 안내문을 읽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방안. 머리가 지끈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건 허황된 돈벌이가 아니라 규칙이 있고 점검이 있네. 구청에서 관리하면 엄마 혼자 무리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안전부터 챙기자. 빨랫줄 대신 접이식 건조대 사자. 그리고 물뿌리개로 상자 표면 먼지 닦을 때도 분무기로만 해. 무거운 물통 들지 말고. 복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콜센터서 사람들한테 시키던 거 이제 엄마한테 시키네. 엄마라서 시키는 거야. 엄마 다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알았어, 알았어. 복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떡집 납품날. 복자는 옥분과 함께 카트 2대에 상자를 나눠 실었다. 상자 30개. 복자가 25개, 옥분이 5개 만들었다. 옥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카트를 밀었다. 복자야, 이거 무거워. 내가 밀 수 있을까? 천천히 가면 돼. 급할 거 없어.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10분 거리였지만 20분이 걸렸다. 떡집 앞에서 김 사장이 나와 상자를 검사했다. 모서리를 눌러보고 바닥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하나씩 들어 무게를 확인했다. 좋아. 이 정도면 떡 세트 충분히 받치겠어. 다만 안쪽 테이프 마감은 다음번에 조금만 깔끔하게.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음엔 안쪽도 종이 테이프 쓰지. 김 사장은 봉투에서 현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지폐 15장. 반은 선지금. 나머지 반은 다 쓰고 문제 없으면 드릴게. 복자는 돈을 받았다. 15만 원. 손이 떨렸다. 29년 가게를 접고 처음 받는 돈이었다. 지연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출근 전 잠깐 들렀다가 엄마가 떡집으로 가는 걸 보고 따라왔다. 그녀는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다. 엄마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자 도매상 아저씨 50대가 복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 힐끗 보며 말했다. 요새 상자 장사 잘 돼? 경쟁 붙으면 서로 피곤한 거야. 복자는 정면을 봤다. 나 장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 다시 쓰자는 거지. 아저씨 장사 방해할 생각 없어요.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구청에서 뭐라면 또 달라지지. 조심하라고.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싸움을 걸진 않았다. 복자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다. 경계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공모 신청하는 거야. 공공의 규칙 안에서 하자고. 밤 9시 지연과 복자는 함께 사업계획서 초안을 썼다. 지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엄마, 목표 수량은 어떻게 할까? 하루 6개, 일주일 30개. 참여 인원은? 나랑 옥분이. 2명으로 시작. 나중에 더 늘릴 수 있으면 4명까지. 안전장비는? 작업용 장갑, 종이 마스크, 접이식 건조대. 판매처는? 시장 떡집, 학교 바자회, 동주민센터 행사. 지연은 컴퓨터 자판을 천천히 두드렸다. 엄마, 이건 돈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엄마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일하니까. 표정이 살아났어.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움직여야 마음이 잠잠해.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은 금방 줄어들어. 지연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이해 못해서.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엄마가 아는데.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구청 3층 회의실. 천장이 높고 형광등이 밝았다. 문지호 주무관과 외부 심사위원 둘이 앉아 있었다. 심사위원은 50대 여자와 60대 남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었다. 복자와 옥부는 생활자원순환 공모 발표를 위해 준비해 온 상자 2개와 도면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 없이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최복자입니다. 78세입니다. 29년간 시장에서 포장자재 가게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새 상자 만들면 좋지요. 근데 버리는 상자도 깨끗한 게 많아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포장했어요. 손이 기억해요. 복자는 상자를 하나 들어 올렸다. 이 상자는 떡 세트용이고 이건 학교 바자회 인형 포장용입니다. 무거운 건 무리니까 수량은 무리 안 하고요. 하루 6개, 일주일 30개만 만들 겁니다. 심사위원 여자가 물었다. 안전관리 방안은요? 어르신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옥분이 답했다. 접이식 건조대 쓰고 분무기로만 닦고 장갑 끼고 해요. 무거운 건 젊은 사람이 옮기고요. 저희 딸들이 도와줘요. 문주무관이 미소 지었다. 공간은 시장 상인회 내 빈 창고 한 칸을 추천하려 합니다. 공동 작업대 하나, 의자 4개, 조명은 밝게 설치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 남자가 상자를 들고 모서리를 유심히 만졌다. 모서리 보강이 좋네요. 다만 스탬플러 심이 튀어나오면 손 다칠 수 있어요. 복자는 준비해온 종이 테이프를 꺼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그때 뒤에서 지연이 속삭였다. 엄마 해왔잖아. 할 수 있어. 복자는 심이 튀어나온 자리에 종이 테이프를 조심스레 붙였다. 다음부터는 안쪽으로 접어 숨기겠습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결과는 문자로 왔다. 복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다. 최 복자님, 2024 생활 자원 순환 공모 선정. 지원금 120만 원, 작업 공간 제공. 협동 참여자 박옥분 외 2명 추가 모집 가능. 복자는 문자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다가 마지막 줄에서 울컥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전화기 너머로 문 주무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드립니다. 최 복자님. 시작이 반입니다. 복자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스탬플러 옆에 낡은 노트 한 권. 포장 가게를 접을 때 마지막으로 적은 거래처 리스트가 삐뚤삐뚤 적혀 있었다. 떡집 김 사장, 생선가게 이 사장, 과일가게 박 사장.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작은 문이 다시 열린 기분이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여 자그마한 축하를 했다. 민수는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케이크 위초 2개 일과 이는 120만 원의 시비를 의미했다. 지연은 우스갯소리를 했다. 엄마, 이제 대표님 되신 거예요? 복자는 손을 내저었다. 대표님 뭐니? 그냥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지. 하지만 케이크 촛불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복자는 자세를 한번 곧게 세웠다. 몸이 스스로 아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대표라는 말을 듣는 게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는 감각을 준다는 것을. 민수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할머니, 웃으세요. 복자는 웃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였다. 밤 11시 모두 돌아가고 복자는 혼자 케이크 조각 하나를 먹으며 창밖을 봤다. 11월의 밤하늘. 별이 많았다. 여보, 나 아직 괜찮아. 손이 움직여. 돈도 조금 벌어. 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 복자는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다. 복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나 혼자 두고 가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작업 공간은 시장 골목 끝 창고였다. 20평 정도. 상인회에서 예전에 쓰던 안내 배너와 구형 히터가 구석에 쌓여 있었다. 문지호 주무관이 청소도구를 챙겨와 함께 쓸고 닦았다. 복자와 옥분도 걸레를 들었다. 주무관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게요. 옥분이 말렸다. 문 주무관은 웃었다. 여기선 체면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손기술을 내고 저는 장부를 쓸게요. 이틀 만에 공간은 사람 냉새가 났다. 접이식 작업대 하나, 의자 4개, 밝은 LED 조명. 벽에는 도면 A-1, A-2가 정갈하게 붙었다. 창문에는 하얀 커튼. 복자는 작업대에 손을 얹었다.
여기가 우리 일터구나. 둘째 주부터는 세 사람이 합류했다. 맞은편 잡화점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치고 쉬던 60대 중반의 남자, 이름은 나영철. 키 170cm, 짧은 머리, 안경. 손이 빠르고 눈이 좋았다. 영철은 스스로 역할을 정했다. 저는 테이프 마감 담당할게요. 세밀한 작업은 제가 자신 있어요. 셋째 주에는 상인회에서 봉사활동하던 대학생 제호22가 주 2회 돕기로 했다. 키 180cm, 건장한 체격. 무거운 상자 옮기는 일은 제호 몫이었다. 복자는 속으로 이렇게 팀이 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일이 늘어나면 마찰도 생겼다. 옥부는 꼼꼼하지만 속도가 느렸다. 하루에 2개밖에 못 만들었다. 영철은 속도가 빠른 대신 마감이 약했다. 테이프가 삐뚤게 붙었다. 재호는 점지만 일정이 들쑥날쑥했다. 시험 기간에는 못 왔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떡집 김 사장이 납품 20개 중 3개를 반품했다. 최 사장님 미안한데 이거 모서리 테이프가 풀려서 떡국물이 스며들 수 있어. 복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정말 테이프가 약하게 붙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김 사장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급한 거 아니니까. 다만 다음부터는 체크 좀 해줘. 복자는 작업장으로 돌아와 팀을 모았다. 빠르기보다 정확. 반품은 약속 깨진 거야. 우리 신용이 떨어지면 일도 없어져. 영철이 머리를 극적였다. 제가 마감 빨리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체크리스트 만들죠. 재호가 말끝을 받아서 A사의 마감 5단계 체크리스트를 적어 벽에 붙였다. 1단계 바닥 접기, 2단계 모서리 고정, 3단계 테이프 부착, 4단계 눌러서 확인, 5단계 최종 검사. 옥부는 자진해서 최종 검사 담당을 맡았다. 느린 사람이 검사하면 실수가 덜해요. 모두 웃었다. 그 주말 지연이 작업장을 찾아왔다. 커피와 도넛을 사왔다. 한참 일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주말엔 도와줄게. 서류랑 장부 정리. 복자는 눈을 마주 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니? 지연은 머쓱하게 웃었다. 엄마가 일하니까. 내가 엄마를 덜 걱정해. 그게 편해. 엄마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사람들이랑 일할 때가 더 건강해 보여. 그래. 사람은 사람이랑 있어야 사람이야. 밤 8시 작업장 문을 닫고 골목을 나오는 길. 복자는 문 주무관에게 물었다. 우리가 너무 잘 돼도 되나? 도매상 눈치도 있고.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문 주무관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들이 만드는 건 새 생산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시장 규칙 안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로만 하시죠.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과속은 하지 말자. 그거면 됩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속은 안 해. 우린 오래 가려고 하는 거니까.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겨울바람이 강해진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시장 상자 도매상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무허가 영업이라는 제목이었다. 문지호 주무관이 연락을 해왔다. 최 복자님 걱정 마세요. 협동 공모로 승인받은 재사용 활동이라 영업과 다릅니다. 다만 표시를 더 명확히 하시고 판매가 아니라 공급의 개념으로 문구를 정리하세요. 복자는 종이에 재사용 상자 공급 마이너스 참여 상인 우선, 지정 수량 한정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가격표 대신 제작비 실비라고 붙였다. 도매상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했다. 하지만 복자 마음은 잠깐 흔들렸다. 내가 남의 밥그릇을 뺏는 건가?
29년 가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다. 손주 민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시험지와 낙서가 어지럽게 보였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잠 안 와요? 응, 좀 그래. 할머니, 우리 학교 환경부에서 할머니 작업장 견학 오고 싶대요. 복자는 눈을 크게 떴다. 왜? 할머니가 만든 상자 안에 사연이 들어있대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래요. 복자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사람 이야기.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다.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견학날 아이들이 10명 왔다. 중학생들. 교복을 입고 노트를 들고 있었다. 복자는 손 씻는 법부터 알려줬다. 종이는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탄다. 손에 기름 있으면 얼룩이 남지. 깨끗하게 씻어야 해. 아이들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었다. 재호가 도면을 설명하고 영철이 테이프 마감 시연을 했다. 옥부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짚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돈 많이 버는 회사 안 만들어요? 공장 차리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복자는 웃으며 답했다. 많이 만들면 빨리 망가져. 우린 오래 가려고 하는 거야. 오래 가려면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루에 6개. 그 이상은 안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지속 가능한 거네요. 그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래 가는 거 맞아. 견학이 끝나고 한 아이가 복자에게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복자는 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시장 소식지 초안을 들고 왔다. 엄마 인터뷰가 실린대요. 제목은 종이결을 읽는 손. 복자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다. 이름은 빼달라고 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름은 엄마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엄마가 29년 가게 했던 거, 지금 다시 시작한 거,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셔터를 내리던 날, 그녀는 이름이 종이처럼 구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구김을 펴고 다시 접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 결을 따라 천천히. 밤에 복자는 아이가 준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일하는 어른을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다고만 해요. 근데 할머니는 힘들어도 웃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오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봄이 왔다. 시장 안작은 광장에서 마을 자원 순환 한마당이 열렸다. 임시 무대 앞 의자에 동네 어르신들과 상인들이 앉았다. 약 100명. 구청장, 상인회 회장, 학교 대표가 차례로 인사를 했다. 마지막 순서 문지호 주무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작은 감사패는 최복자 어르신과 동료들께 드립니다. 버려지던 상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크고 길었다. 복자는 어색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다. 옥분과 영철, 재호가 옆에서 손뼉을 쳤다. 지영과 민수가 앞줄에서 웃고 있었다. 감사패를 받으며 복자는 잠깐 망설였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는지. 사실 나는 시장에서 오래 살았어요. 29년간 포장 가게를 했어요. 셔터 내릴 때
내 손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지요. 목소리가 떨렸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버려지는 상자도 쓰임을 찾으면 다시 사람에게 돌아와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78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복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린 큰 회사 안 될 거예요. 대신 오래 가려고 해요. 많이보다 오래. 그게 우리한테 맞아요. 하루 6개. 그 이상은 안 해요. 무리하면 금방 망가지니까. 박수가 터졌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복자는 눈물을 닦았다. 옥분이 올라와 복자를 안았다. 복자야, 잘했어. 행사가 끝난 뒤 상인회에서 마련한 잔치상이 놓였다. 떡집 김 사장이 복자 앞에 따끈한 떡국을 내밀었다. 최 사장님, 아니 대표님. 설에 또 부탁할 거요. 복자는 웃었다. 나한텐 대표보다 사장이 동네 말로 맞어. 모두 웃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다. 엄마, 내일 은행에서 정규직 전환 면접 있어요. 5년 계약직 하다가 처음으로 정규직 기회 왔어요. 복자는 딸의 어깨를 톡 쳤다. 잘 됐다. 넌 할 수 있어. 엄마처럼 오래 가고 싶어요.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 밤 10시 복자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첫 상자 도면 A-1이 접힌 채 들어 있었다. 옆에는 민수가 그려준 낙서. 할머니의 손은 단단한 결. 복자는 도면을 펼쳤다. 연필선이 흐릿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가로 20cm, 세로 15cm, 높이 10cm. 창밖을 봤다. 봄비가 얕게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내일 새벽 그녀는 다시 골목으로 나갈 것이다. 젖은 상자는 건드리지 않고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담을 것이다. 건조대에 하나씩 벌려 걸고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모서리를 다시 만질 것이다. 많은 상자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누구에겐 꼭 필요한 만큼은 만들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복자의 어깨가 가볍게 펴졌다. 복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아. 78세인데도 이래. 손이 움직여.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 내가 봤으면 좋겠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쁘게는 몰라도 단단하게. 그리고 오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남았다. 오래가는 약속처럼. 복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내일도 비가 올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비가 그치면 다시 시작하면 됐다. 78세의 손은 아직 움직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